안녕하십니까, 항농물입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시간 창의성을 위한 몰입입니다. 창의성은 이제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가 높은 능력인데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창의성 앞에는 맥을 못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이제 창의성 앞에는 맥을 못 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고도의 능력이 이제 창의성이고, 계속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개발이 돼서 지금 챗 GPT가 나와서 이제 난리인데,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작이고,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인공지능들이 개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 이제 절대 대체될 수 없는 거가 창의성이에요. 왜냐하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미지의 영역을 성큼성큼 가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은 학습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만 학습될 수 있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은 이제 학습될 수가 없는데, 그런 미지의 영역을 이렇게 성큼성큼 가는 능력이 창의성이에요. 근데 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저는 몰입만큼 강력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몰입적인 사고,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선을 하듯이 하는 사고만큼 더 강력한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에 이제 몰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방법론은 이미 이제 불교 가나설에서 잘 확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화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가나선을 하듯이 이제 주어진 화두, 주어진 문제를 1초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스님들은 늘 쉽게 하는 거죠. 그거를 뭐 훈련하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연속하면 며칠, 뭐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누구나 창의적인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산업체 문제들을 해결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산업체가 또 뭐 엄청난 난제를 가지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그 개발자들 이제 세 분의 임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회사 앞에 그 아파트에 기거하면서 주말도 없이 그냥 계속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주간 이제 몰입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2주간. 그래서 제가 이제 몰입을 지도해 주는데, 그분들이 이제 몰입을 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장소는 이제 제가 경기도에 몰입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몰입할 때도 쓰고, 뭐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몰입할 때도 쓰고 하는 그런 이제 아파트인데, 거기서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기거하면서 이제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이제 몰입을 다 처음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문제만 생각을 하라 하고 이제 생각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문헌을 찾아야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제 그 문헌을 찾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줘요. 원래 2주 몰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8일 동안 이제 몰입을 해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3개가 떠올라서 이제는 중단하고 실제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8일 만에 종료를 했어요. 그때 그 임원이 이제 그 몰입을 하고 나서 소감을 보내온 메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수님 말씀처럼 변화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더 잘 돌아가고, 아이디어는 이미 있었던 것처럼 찾아지고, 비례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도 생각의 폭이 넓어지니 다시 새로운 관계들을 깨닫게 되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해 아쉽지만 이제는 느낌을 알았으니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에요. 처음 몰입을 하러 갔을 때 막연한 두려움, 나의 열정 부족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일로 몸살 기운이 있는 것 등 걱정 가득하게 출발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음 편안하게 계속 생각하라고 하셔서 그나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몰입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 안 되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건 몰입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항상 그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라.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날은 첫날이라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몰입이 좀 되는 듯 하였습니다. 잠잘 때도 이런저런 관련 일이 생각나고 하였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도 뭐든 새로운 방식에 대해 집중하면서 기존 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방식으로만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숙면 이료가 나타날 때부터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그렇게 지적으로 높은 건 안 나와요. 정리가 되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몰입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본격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가 이제 5일차부터 내더라고요. 5일차.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50시간이 더 걸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몰입을 처음 한 분들이라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동안의 원인을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연결되지 않은 실험 결과도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해결 방안도 나오고 그것의 한계도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생각해낸 것들도 과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하여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이 개선되고 이런 태도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몇 년 전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몰입을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창업을 할 때 이제 피칭을 하고 이제 어떤 투자 같은 거 이렇게 뭔가 그런 거를 이제 대회 나가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그 몰입을 활용하겠다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이 학생이 몰입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면 아이디어를 실제로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하는 거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제 스트래티지래요. 그거를 그다음에 서비스의 가치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몰입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몰입을 하고 이제 그 경험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기술을 했어요. 이제 몰입 목표는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거고 기간은 2주고 이제 자취 중인데 자취하는 곳에서 이제 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일에서 3일차 그때 이제 자기의 그 심리 상태를 기술해 했는데 이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1에서 3일차는 5만 가지 잡념들이 시시각각 떠올랐다는 거고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고 하루 온종일 생각한다는 것에 좌절하고요. 포스트잇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념이 들어왔는데 빨리 잡념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잡념이 들어왔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포스트잇에 이제 써 붙이고 이렇게 여기저기 붙이면은 내가 이제 포스트잇을 보고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반부가 4일에서 7일 차인데 시간이 슬슬 빠르게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몰입도가 올라간 거죠. 아이디어도 점차 많이 나오게 되고 아이디어가 쌓이면서 아이디어들끼리 맞물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들끼리 맞물리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잡념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게 이제 4에서 7일 차고 이제 후반부 8일에서 14일 차. 생각하는 것이 매우 편하고 즐거움. 그죠? 생각하는 게 전혀 힘이 들지 않고 즐거운 거죠. 그다음에 삶이 매우 단순해지기 시작하고 삶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들이 여러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사업을 위해서 몰입을 했는데 삶에 대한 본질적인 것도 많이 떠올라요. 저도 이제 몰입할 때 삶에 가는 것도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책을 쓸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스스로 도출해낸 생각들에 자신감이 생기고 감정이 북받침을 종종 느낌. 그러니까 감정이 북받친 거가 이제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일이 신성하게 느껴지고 막 이런 거죠. 종교적 감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북받치는 것을 종종 느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주간 몰입을 하고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보내왔어요. 이제 2021년 4월 29일인데요. 간만에 좋은 소식이 생겨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몰입 기간 동안 생각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서 최종 선발 20팀 중 저희 팀이 1등을 해서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20팀 중에 자기네가 1등을 했다는 거고요. 또 한 달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중소기업 벤처부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예비 창업자로서 창업 7년 이내 기업들과 경쟁하여 당당히 선정되었기에 그 의의가 크고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한 몰입을 해서 뭐 아이디어를 얻는 거는 이거는 거의 예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런 방식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을 제가 몰입학습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쳤어요. 몰입학습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공부하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화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두 들듯이 조급함이나 스트레스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약한 몰입이라고 그래요. 약한 몰입은 이제 하루 종일, 강한 몰입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고, 스님들이 간화선을 하는 것처럼 약한 몰입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제 화두라고 간주하고 일정 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20분, 30분 혹은 1시간. 그때까지 안 풀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진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 풀리는 문제를 자투리 시간, 이동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학습하는 걸 제가 이제 몰입학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실행해 본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를 할게요. 그 학생들이 대학원을 저희 실험실에 이제 들어온다고 4학년 이제 여름방학 때 정도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합니다. 교수님 연구실에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훌륭한 학생이면 이제 제가 받아요. 그다음부터 뭘 시키냐면 이제 몰입 훈련을 시키는데, 학생들이 배우는 수업 시간에 모르는 문제, 그런 문제에 도전하게 하고, 그걸 이제 일주일마다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그 훈련을 이제 하는 학생이에요. 이제 1주차입니다.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던 도형이 마치 실제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완벽히 이해가 되었고, 문제에서 물어보던 각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안 풀릴 것만 같던 문제가 버스를 타고 생각한 지 약 30분 만에 해결되는 것을 보고 매우 보람되고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막연하죠.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그 문제가 끝까지 안 풀릴지 30분 만에 풀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연습할 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며칠 동안 안 풀리면은 이제 학생이 지치는데 이제 한 30분 정도에 풀려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점점 자신감이 가지고 점진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갈 수가 있어요. 이제 2주차입니다. 저번에도 그랬지만 어떤 해답을 찾는 데 있어 처음 몇십 분은 앞이 깜깜한 듯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을 것만 같다가 아주 작은 실마리만 발견해도 한결 수월해진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저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자기가 배우는 것 중에는 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3주차예요. 셔틀을 기다리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동하면서 문득 이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투리 시간이에요. 셔틀을 기다리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동하면서 이런 자투리 시간에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늘 그렇지만 처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문제에 부합하는 해설의 일부가 생각이 나면 그 이유가 술술 풀리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즐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데 이제 저런 연습이 충분히 돼야 강한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저게 이제 그 전기공학 무슨 수업, 전기회로라는 수업을 이제 듣다가 거기에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도 이제 안 풀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일주일 더 하면 풀릴 거다 이렇게 했는데 2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풀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일주일 더 하면 이제 잠잘 때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래서 그 잠들기 직전까지 생각을 해라. 이제 했어요.
근데 3주가 지났는데도 안 풀린대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이 문제는 못 풀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교육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결국은 내가 몰입을 하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거를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생한테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니까 약한 몰입으로는 안 되니까 강한 몰입을 하자. 강한 몰입. 근데 강한 몰입은 방학 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수업을 들으니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한테 나머지 기간은 이제 연습을 계속해라. 약한 몰입으로 연습을 계속 뭐 서너 시간, 5시간, 10시간 이렇게 이제 연습을 계속 하다가 방학 때 이 문제에 다시 도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다시 도전을 해서 6일 만에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메일을 소개할게요. 아까 교수님과 통화를 마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몰입을 한 결과 방금 드디어 풀어냈습니다. 막상 풀고 나니 심플하고 단순하게까지 느껴지는데 지금껏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주일간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듯한 매우 홀가분한 기분과 흥분과 기쁨이 몰아칩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지금 메일을 보내는 이 순간에도 기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이에요. 그러니까 홀가분한 기분과 흥분과 기쁨이 몰아칩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지금 메일을 보내는 이 순간에도 기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한 주가 제 생에서 가장 두뇌를 풀로 가동하면서 머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제일 값지는 한 주였다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시간 연속. 이 학생은 이제 완벽하게 연속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학생이 서울대 학생이고 우수한 학생인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렇게 두뇌를 풀가동하는 걸 처음 해본 거예요. 이번에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더욱 어려운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평생 했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걸렸을 거예요. 3주 동안 도전해서 안 돼서 6일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이제 풀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고 가장 오래 걸린 문제인데 거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 도전하겠다는 도전 정신이 생기는데 이번에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이 문제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를 또 이 기간보다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집중해서 풀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도전을 해서 나의 잠재력을 이제 일깨워서 이제 성공하는 경험을 하면 내가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자꾸 그 능력을 이제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든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뭐 수능을 준비하거나 뭐 모든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가 수학 실력도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사례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사례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 그 이공계에서는 이제 학회에서 발표할 때 팩트만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을 하려면 그 팩트,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는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렇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과로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희는 믿질 않습니다. 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몰입 훈련을 하거나 여러 사례가 수학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왜 수학 문제로 몰입 훈련을 하면 좋으냐? 저는 가나선을 하는 분들도 훈련을 할 때는 이 답이 명확한 수학 문제로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이렇게 답이 명확한, 그러니까 꼭 수학 문제가 아니라면 물리 문제도 좋고요.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컴퓨터 코딩 문제도 좋아요. 그러니까 답이 명확해야지 돼요.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앤더스 에릭슨 교수가 이제 이분은 재능 연구가인데, 이분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느 분야에 1만 시간을 연습을 하면 그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된다. 이제 이런 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만 시간 했는데도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가 연구를 했는데 1만 시간을 아무렇게나 연습을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걸 영어로 deliberate practic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deliberate, 그러니까 신중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레슨을 안 받고 혼자 하면은 뭐 10만 시간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슨을 해주는 사람이 잘못된 거를 교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잘못된 게 교정받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10만 시간을 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틀린 부분이 교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레슨하는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이 학생이 쉬운 단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려운 단계를 계속 도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그거를 마스터했는데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어려운 거에 또 도전하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능력의 한계를 넘는 도전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야, 그런 방식으로 1만 시간을 해야 그래야 이제 세계적인 대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딜리버리 프랙티스를 이제 실제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인문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훈련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문학적인 문제는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 훈련을 할 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예로, 아주 좋은 예로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플라톤이 플라톤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철학을 논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플라톤 아카데미 입구에다가 플라톤이 뭐라고 써놨냐면,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이게 문 앞에 써놓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너무 잘 이해를 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너가 철학을 논하려면 기하학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답이 명확한 기하학으로 네가 사고 훈련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이 이제 깊은 철학을 논하려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력이 없는 사람이, 답이 없는 거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깊이가 없는 사람이 심도 있게 얘기하는 사람 끼워가지고 방해나 되니까,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그 얘기는 기하학으로 논리적인 사고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학을 하면 딜리버리 프랙티스가 되느냐, 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되느냐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인문학으로 사고 연습을 하려면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돼요. 아주 그 분야에 훌륭한. 그분을 가정교사로 해서 그분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교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참선을 할 때도, 가나선을 할 때도 선지식이 이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확실한 경험이 있는 분이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끌어줌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이제 그 삼매의 상태를 경험하기 힘들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이렇게 받는 거가 지도를 잘 받아야 되고, 훌륭한 스승을 이제 반드시 있어야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딜리버리 프랙티스가 되려면 돈이 드는 거죠. 훌륭한 스승을 이제 모셔야 되는 거죠. 근데 답이 명확한 이제 수학, 뭐 코딩, 뭐 예를 들어서 물리 문제, 이거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스승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제가 5시간을 생각해서 답이 나왔어요. 답이 90이야. 근데 맞춰봤더니 90이 아니고 100이라는 거야. 90이 아닌 거야. 그러면은 제가 우기나요? 90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할 거죠. 그 전에는 확신을 합니다. 그 전에는 90이 맞다고 이제 정말 아이디어가 나와서 풀어온 거죠. 그런데 답을 보니까 100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다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미처 생각 못했네. 그리고 그걸 이제 고려해서 하니까 답이 100이 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해도 그 답이 틀려요.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게 항상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교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없어도 정답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교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거가 계속 교정이 되고 생각을 불완전하게 했던 것이 계속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 없이도 이제 이렇게 delivery practice, 그러니까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해서 계속 깊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력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문학 문제로 몰입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해서 얻은 결론을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제가 보니까 고집이 굉장히 세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오랫동안 생각해서 얻은 결론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학 문제 같은 걸로 하면 확신을 가졌는데 틀리고 확신을 가졌는데 내가 미처 생각 못했고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경험함으로써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한계가 있다. 내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고 내가 틀릴 수가 있다. 그걸 너무나 경험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또 수학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다 있으니까 나한테 적절한 도전, 내가 적절하게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는, 작은 성공부터 경험할 수 있는 그 난이도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참선을 수행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나선을 하는데 잘 안 된다, 나는 삼매 상태에 들기가 힘들다 하는 분들도 저는 이렇게 답이 명확한 문제를 가지고 답이 있는 문제, 그래서 30분 만에 풀리는 화두, 1시간 만에 풀리는 거, 뭐 5시간 만에 풀리는 거, 이걸로 자꾸 하면 이제 올바로 생각하는 법이 이제 되고 이제 점점점 이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서 그런 훈련을 하고 이제 아주 난제를 이제 답이 없는 문제를 하면은 저는 쉽게 삼매 상태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수생은 지금 이제 몰입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이에요. 4월 27일 날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몰입을 하는 학생인데 6월 19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 19일 이제 2023년 6월 19일 오늘까지 미적분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적분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문제는 언제 나오나 혹은 틀린 문제는 언제 나오나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나 틀린 문제를 풀 때 계속 생각하며 푸니 일종의 퍼즐 게임처럼 느껴지고 공부를 하는 게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몰입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안 풀릴 것 같은 문제가 계속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파민이 나오고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한 애들은 다 수학을 재밌어 하고 이제 성적이 올라요. 재밌어 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르니까 해답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수포자가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된통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이게 6월 20일이에요. 오늘 미적분 공부를 하다가 한 번에 풀이 과정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마주하였습니다. 우선 미적분 진도를 멈추고 이 문제에 몰입하여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0일 이제 못 푼 거죠. 하루 종일 못 푼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21일 날도 계속 푸는 거예요. 미적분 진도를 멈추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문제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가나선하고 아주 비슷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 진전이 없는 거죠. 답답하고 이제 이런 거죠. 또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데 중간에 막히거나 원래 조건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멈춰 굉장히 답답합니다. 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며 풀이를 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과정을 이제 극복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나선을 훈련할 때도 저런 방식으로 훈련하는 게 참 좋아요. 답이 명확한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 풀리는 화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강한 몰입 뭐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날 풀어요. 6월 22일 날 이제 풉니다. 오늘 드디어 2일간 고민하던 미적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결국 해설을 보지 않고 풀어냈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일 동안 이제 2일 만에 푼 거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과정에서 도형과 평행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꼈고 강사님이 보다 효율적인 풀이라고 따로 설명해 주신 풀이가
제가 문제를 푼 방식과 같았기에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고난이도의 문제를 접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발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도전 정신은 이런 식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제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도전 정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이제 자기가 수포자였대요. 수학 포기자였는데 뭐라냐면 과거 수포자였던 제게 미래에는 미적분을 재밌어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수포자는 이렇게 끝까지 도전하지 않고 해답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실력이 늘지 않고 수학이 재미없어져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일초도 쉬지 않고 계속 이제 몰입을 하면 다 풀 수가 있고 자기의 잠든 잠재력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유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어린 시절에 음악을 하려고 이제 가수가 되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노래만 시켰는데 성대 결절이 왔대요. 성대 결절이 와서 이제 노래를 못 부르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얘는 노래만 해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도저히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경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캐나다 유학을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캐나다 가서 이제 캐나다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나다 애들이 상대적으로 수학을 못해서 수학을 잘하면은 이제 애들한테 경쟁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 뭔가 두각을 나타내려고 이제 경시대에 계속 출전했는데 이제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고 이제 뭐 이런 상태에 이제 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설을 보지 말고 계속 도전을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30분, 1시간, 2시간, 5시간, 3시간, 뭐 7시간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이 학생이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안 풀린대.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풀린대.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그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도전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안 풀린대. 그러면 또 제가 이제 계속 포기하지 않게 이제 편하게 생각해라. 뭐 평생 동안 이 문제 하나만 풀면 된다고 생각해라 하고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이제 편하게 계속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강한 몰입만큼 이제 경쟁력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포기하려다가 제가 이제 계속 포기를 못하게 만든 거죠. 4일 만에 풀었다고 이제 왔어요. 제가 풀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해왔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4일간 잡고 있으니까 정말 풀어내기도 하네요. 이번에는 진짜로 안 풀릴 줄 알았습니다. 진짜란 말을 5번을 썼어요. 진작 이렇게 공부할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큰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못할 줄 알았는데 혼신의 노력 끝에 내가 성공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의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면 내 안에 숨어있는 능력은 영원히 빛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한계를 뛰어넘어 잠재력의 발현을 경험하는 것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순간일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몰입책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몰입 방식의 학습을 보다 어린 시절에 시작하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영재 교육이 되겠죠. 이제 2020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당진에 사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이 학생은 이제 일체 사교육을 하지 않고 선행 학습도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을 제가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미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몰입 영재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몰입에 의한 영재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자녀들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영재 교육을 하느냐. 현재는 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학부모도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학부모가 절대 가르쳐 줘서는 안 되고요. 계속 포기하지 않게 격려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가르쳐 주면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학생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생이고 이제 몰입의자라고 나름 이제 편한 의자예요. 생각하기 편한 이제 의자, 저런 이제 의자가 있어서 오랫동안 생각할 수가 이제 있죠. 처음에는 저게 2020년 4월 제가 이제 한 달마다의 그걸 보여드릴 텐데 이 학생한테 너가 공부하다가 20분 이상 도전한 문제, 그러니까 20분 이상 도전해서 풀은 문제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20분 이상.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보내온 거예요. 뭐 26분 58초 걸렸고, 55분 18초 걸렸고, 40분 14초 걸렸고, 이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몇 분 걸렸다. 이제 이런 걸 저한테 보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이죠.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문제집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문제를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뭐 이 학생이 뭐 5번 문제는 8분 41초 걸렸고 3분 10초 걸렸고 이제 7번 문제는 2시간 4분이 걸렸죠. 그러니까 2시간이 걸린 거예요. 8번은 5분 31초. 시간이 많이 걸린 7번 문제도 다 풀고 나니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학생이 7번 2시간 걸린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하면 난이도를 좀 천천히 올려야 돼요. 그런데 2시간 걸린 문제 풀고 나니 날아갈 것 같다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잘 가고 있구나. 이제 그 학생의 감정을 잘 봐야 돼요. 이 학생이 이걸 정말 즐기고 있나? 아니면 버거워하는가를 잘 보고 이제 난이도를 조정을 해야 돼요. 이제 7월 달이 돼서 이제 3시간까지 이 학생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리면 돼요. 8월 달이 됐어요. 문제를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잠이 들었고 꿈에서 문제를 푼 것도 아닌데 아침에 자고 나서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규칙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다 잠잘 때 풀리는 거예요. 잠잘 때. 12시간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한 3시간, 4시간, 5시간 하다가 이제 저렇게 뛰어요. 뛰는데 12시간 고민했는데 얘가 힘들어 하는 게 아니고 한참 동안 기뻐서 몸이 떨렸다는 거잖아. 전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걸 체크하면서 이제 난이도를 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12시간에 도전했고, 또 10월 달, 이번 주만, 8번 이번 주만 고민 시간 18시간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문제를 못 푼 건데 18시간 고민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은 이제 오랫동안 생각하는 거가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18시간을 초등학생이 전혀 힘들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저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저렇게 단계별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10월 22일 날 이번 주 고민 시간 5시간 42분 이제 한 문제 이렇게 풀었고 8번 문제 지금까지 총 고민 시간 30시간 59분 30시간도 생각하는 거죠. 이제 저 정도 됐으면 이제 강한 몰입도 할 수 있어요. 저 정도가 됐으면. 그래서 이제 이 학생한테 어떤 문제를 내줬냐면 옛날 천재들이 해결한 문제들을 이제 내줬어요. 먼저 저게 이제 2020년 11월 15일. 그러니까 이 학생이 5학년 이제 가을이죠. 이제 5학년 이제 가을인데 가우스가 10살 때 해결한 문제가 저게 이제 중학교 가면 배우는 저게 고등학교인가 어디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선행학습을 안 했으니까 모르죠.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예요. 가우스가 10살 때 해결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거죠. 이 학생이 얼마나 걸렸냐면 약한 몰입은 뭐냐면 간헐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이제 생각했는데 하루에 3시간씩 총 6일이니 18시간 동안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8시간 이제 하루에 3시간씩 6일 동안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이 학생이 혹시 해설을 본 게 아닌가 아니면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이제 부모님하고는 절대 가르쳐 주지 말라는 건 약속이 돼 있고요. 이 학생이 가우스가 푼 교과서에 나온 방법하고 다르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만의 방법으로 푼 거죠. 이 풀이가 뭐 어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2분의 n제곱 플러스 n.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인수분해를 몰라서 이제 저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3시간씩 6일 동안 18시간 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하면 다 이렇게 못할 것 같은 거를 다 하는 거죠. 2021년 1월 10일, 그러니까 5학년 겨울방학이 6학년 되기 전에 이 학생한테 이제 강한 몰입을 시키기 위해서 강한 몰입을 이제 문제를 내주려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내줘야 돼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어떤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아마 어른들도 거의 못할 겁니다. 반지름 R인 9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공식은 알고 있어요. 이게 뭐 4파이R 제곱이다. 공식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처음 구한 사람이 이제 하는 고민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14일 만에 강한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선을 하듯이 1초도 쉬지 않고 14일 동안 한 겁니다. 우선 오늘 문제를 고민하다가 푼 것 같습니다. 일단 꽤 어렵게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는지는 파일 첨부하겠습니다. 우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편안하게 생각을 했고 1초도 쉬지 않고 고민하기를 노력했습니다. 쭉 한 거예요. 구의 전개도에서 끝에 삐죽삐죽한 부분들이 빈틈없이 지구본에서 북극 지방에 모이고 그때 구의 높이 아래서 빈틈없이 모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파이R 제곱을 구했어요. 이것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하고 다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2021년 2월 14일 이제 6학년 올라가기 직전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제 증명하라를 이제 저거를 이제 중3 정도한테 시키면은 몇 시간 만에 하더라고요. 뭐 12시간 만에도 하고 뭐 6시간 만에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기 전이니까 또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이니까 7일차 강한 몰입 7일차 해결을 했어요. 이제 저게 이제 답을 아직 못 구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아이디어가 떠올라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꿈에서 생각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제가 결심하기로 오늘 오후 2시까지 풀겠다고 집중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오후 2시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문제니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자는 생각을 하니 아주 편해졌고 조금씩 갖고 있던 걱정거리들이 다 해결된 듯 기분이 아주 좋은 하루입니다. 사실은 저게 밤에 풀린 거예요. 밤에 풀렸을 때 저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왠지 기분이 좋은 거가 사실은 밤에 풀린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떠오르는데 저게 오후 한 4시쯤에 메일인데 밤 10시에 풀었다고 메일이 왔어요. 밤 10시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저걸 깨끗이 정리해서 보내왔는데 제가 아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세계 최초로 한 방법인가 하고 이제 인터넷을 조사했더니 저게 이제 이 학생이 최초로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법이 수백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한 거가 인도 수학자 바스카라가 1100년에 한 방법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학생이 저걸 보고 한 건 아니니까 저런 거를 이제 7일 동안 몰입해서 이제 강한 몰입을 이게 강력하다는 거죠. 그 미분 문제를 내줬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이제 우수한 학생은 2시간 만에 풀고 또 어떤 학생은 그 다음 날 풀었죠. 근데 이 학생은 이제 6학년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걸렸냐면 5일간 걸렸습니다. 강한 몰입 5일간. 오늘 문제를 풀었습니다. 해서 이제 이 학생이 풀이 과정을 보내왔는데 답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어려운 문제를 풀었으니까 쉬고 싶을 만큼 쉬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도전하라고 적분 문제를 내줬어요. 적분 문제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원의 넓이, 원의 부피, 원의 건널비를 이제 다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학생이 적분 개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2일 만에, 강한 몰입 2일 만에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2022년 이제 1월 25일 날 그 이제 6학년 겨울방학이죠. 이 학생이 이제 다른 걸 이렇게 가리키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 이번 방학에는 강한 몰입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몰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또 내줬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가리켜 줘요. 그 다음에 사인의 합의 공식이에요. 사인, 보통 이제 교과서에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이 학생이 알파 베타라는 기호를 잘 모르니까 사인 A 플러스 B. 그거를 사인 A, 사인 B, 코사인 A, 코사인 B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5일간 강한 몰입을 해서 해결을 했고요. 근데 이 학생이 또 푼 거가 교과서나 참고서에 나온 방법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풀었어요. 아마 이 학생이 푼 풀이는 제가 볼 때는 수학 교육 저널에 내도 될 만큼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에요. 정말 풀고 나니 왜 이 방법을 생각 못했지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오래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풀이 과정은 쉬운 것 같습니다. 항상 콜럼버스 달걀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또 이 학생이 이제 해설하는 거를 이제 보내왔는데,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잠든 잠재력, 천재성을 깨우는 방법은 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파도 들듯이 아무 진전이 없고 막막하고 앞이 깜깜하더라도 조금 더 개의치 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생각하면 새로운 창의성의 세계가 열려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강한 몰입을 하면 됩니다. 강한 몰입을 하면 돼요. 제가 50시간 몰입의 법칙으로 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몰입도 100%가 되어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되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영재의 뇌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몰입도 100%인 상태를 몇 개월 지속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천재의 뇌가 된다는 겁니다. 몰입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푸른 하늘에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